동조론이라든지 정체성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왜곡을 하기 위해서 총독부 산하에 총독부가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 아닙니까? 거기에서 직접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논리들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그냥 주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00만 엔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리고 16년이라고 하는 장장 그 긴 세월에 걸쳐서 그런 엉터리 역사를 그냥 하면 누가 조선 민족이 그걸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우리 민족의 그 영광과 치욕이 있는데 치욕스러운 자료만 다 모아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조선사를 새로 편찬한 거예요. 35권을. 그래서 만든 게 그 식민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 당군조선, 기자조선은 실제 역사가 아니고 신하고 없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반만년 역사가 아니고 역사가 짧은 민족이다. 또 다른 하나는 무슨 한민족은 대륙은 한 번도 진출해 본 일이 없고 압록강 남쪽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자기 민족들끼리 박이 터지게 싸우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싸웠잖아요. 고조선을 없애버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운 역사만 남잖아요. 근데 고조선을 없애면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3조선이 고조선인데 또 위만조선은 걔들이 인정을 했어요. 당군조선, 기자조선은 인정을 안 하고 그 위만조선은 뭐예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 한나라 때 그 유방이 친구란 말이죠. 근데 이쪽에 우리 고조선을 침략해가지고 위만조선을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식민사관의 논리로 하면 우리 민족은 출발부터 고조선이 위만조선인데 출발부터 이 민족의 중국 한족의 통치를 받아서 출발한 그런 민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미숙한 민족.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반만년 역사가 아니고 당군조선, 기자조선은 없었다. 그리고 이 위만조선, 한사군의 낙랑군 이게 전부 한반도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한반도 안으로 축소시키고 우리 역사 강토를 시간적으로 반만년 역사를 2000년 역사로 줄여버린 것. 이게 식민사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러면 이제 일본이 35년 동안 통치하다 가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으면 당연히 이 일본이 만든 식민 역사는 청산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이 총독부 직속으로 요즘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실 직속으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편찬 사업을 해서 조선사라고 하는 35권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논리, 지금 이야기한 식민사관의 논리, 그거를 만드는데 한국의 그 학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최고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일본 사람하고 동조해서 식민사관을 만든 사람들은 광복 이후에 학계에서 학자로 활동하면 안 되죠. 그렇죠? 뭐 다른 일을 해야지. 그런데
거기에서 그 한국사를 식민사관을 만드는 데 활동한 그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부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하는 국사관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대 관장이 됩니다.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초대 관장이 일본 총독부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수관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서울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학장을 하고 교육부 장관을 하고 학술원 회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제도권 사학을 장악해가지고 강단에서 제자들을 전부 양성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실증사학입니다. 무슨 우리 한민족이 그때만 해도 홍산문화나 사고전서와 같은 이런 자료가 발굴되기 전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주장한 그게 실증사학이라는 거예요. 낙랑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그 낙랑 유물이 대동강 유역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뒷받침을 해야 된다. 이거고, 민족사학이라고 해서 이제 신채호 선생이나 무슨 정인보 이런 분들이 이제 민족사학을 주장해서 만주가 그게 한반도와 분리된 땅이 아니고 역사상으로 올라가면 다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이런 걸 주장했는데, 신채호 선생은 광복 전에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제자를 양성해서 학파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광복되기 전에 그냥 여순 감옥에서 옥살했다고. 정인보 선생은 민족사학자인데 연세대학에 계시다가 6.25 때 납북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제자를 양성해서 민족사학을 후계자를 통해서 양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사학은 단절이 되고 명맥만 유지되고, 아까 소위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강단에서 제자를 양성하는데 그 사람들을 강단사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2세, 3세가 전국 역사학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사학의 유사는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오히려 고착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민사학을 청산한다는 것은 정말 이 정치혁명을 통해서 민주화하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 발전한 그거 못지않게 혁명적인 노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80년 동안 지금 이 사람들이 그 토대를 다져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민사관을 청산한다는 이 문제가 정말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주도에서 이런 그 모임이 있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히려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교육감님이라든지 저런 또 우리 조영배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앞장을 서시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을 실현하는데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기폭제 역할을 하실 수도 있겠다
저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두 가지 부류가 역사에 남습니다. 이 세상에 이 무례할 만큼이나 많은 인간들이 세상에 왔다 갔는데 99.9%는 뭐 왔다 갔는지 왔는지 그냥 흙으로 사라질 뿐이죠. 이제 0.1%가 세상에 남습니다. 어떻게 남느냐? 두 가지 유형으로 남아요. 하나는 역사의 향기를 남기면서 남아요. 하나는 악취를 남기면서 남습니다. 역사상에 악취를 남기면서 남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은 역사에 향기를 남긴 분 아닙니까? 충무공 이순신, 을지문덕 장군 이런 분들 다 역사에 향기를 남긴 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역사에 향기를 남기느냐?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 역사에 남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때 시대 정신이 뭐예요? 독립 아니에요? 그 독립이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고 향기로운 이름이 역사에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세상에 나와서 향기를 남기고 죽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민사관을 청산하고 바른 역사를 세워서 한국 민족의 혼을 살리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이니까 직민 역사를 청산하고 바른 역사를 세우는 이런 일에 정말 이 신명을 바칠 때 역사에 남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김대중 대통령은 해남도 출신이죠. 네, 저 전라남도.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거제도 출신입니다. 그 섬분들이에요. 이 제주도에서도 이 시대 정신을 구현해서 제주도 대통령이 하나 나오기를 바랍니다.